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불광천 수위가 9.7m까지 차올라 하천 범람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수위가 순식간에 불어나 하천 내 고립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유 지역으로서 수위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되거든요. 도심 지하차도의 방제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기본 시설로 있어야 할 CCTV조차 없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출입 통제랑 통제 장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그다음에 그 안에 차들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차들이 빨리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말부터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3일 오전엔 북한산과 앵봉산 등 은평구 전 지역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2일 서울 전역에 발령된 호우경보는 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은 3일 오후 2시 기준 은평 162.5mm, 양천 52mm입니다. 은평의 경우 3일 새벽 시간당 27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불광천의 수위가 9.7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 범람이 우려돼 불광천엔 대피경보가, 북한산, 봉산 등 은평 전역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주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논현동의 한 차도에선 땅꺼짐이 발생했고 불광동에선 둘레길에 있던 소나무가 보행자 도로 쪽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3일 오후 기준 양천과 은평 지역에서 비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신고는 지자체 재난상황실로 연락하면 되는데요. 기상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수요일까지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한 만큼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면서 집 주변 침수나 붕괴 위험 요소는 없는지, 배수로가 흙이나 쓰레기로 막힌 건 아닌지 살피면서 비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매섭게 내리는 이번 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지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울 지역 비 언제까지 계속되는지요? 지난 주말부터 대개 비구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강도의 구름이 어디에 위치하냐가 중요한데요. 이 강한 강수대가 남북으로 약간씩 이동하면서 피해를 주는 지역의 변화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3일 이 새벽에는 밤동안에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다면 3일 오전부터는 다시 충청 지역, 특히 충청 북부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금은 서울, 경기 지역은 비교적 보통 수준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충청 북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90mm 매우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3일 서울, 경기 지역은 모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3일과 4일 그리고 5일 앞으로의 날씨뿐만이 아니라 이후 열흘간의 날씨, 지지난주, 다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비 예보가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4일까지 중부지방은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네, 4호 태풍이죠. 하구피식 북상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럼 한반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태풍의 영향권이라는 표현보다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에 따라서 집중호우의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최근 두 개의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월 31일 밤 9시에 발생한 3호 태풍 신라코는 2일이죠. 2일 밤 9시에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태풍으로의 수명을 다했고요. 4호 태풍 하구핏은 지난 1일 밤 9시에 발생해서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3일 오전에 비해서는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이 조금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4일 오전에 중국 푸저우 부근 육상에 상륙하면 더 이상 힘을 키우지는 못하고 4일 밤 9시쯤에는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개 원래 7월, 8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와 가장자리를 따라서 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혹은 북부지방으로 가지는 못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4호 태풍이 소멸을 하더라도 이게 태풍으로서의 기준에서의 태풍이 소멸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기압치고는 강한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저기압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 주변의 기압 배치가 정상을 되찾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뜨겁고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장마 전선을 더욱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과 4일 비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의 이유입니다. 네, 이번 비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당황하기가 십상인데 우리 주민들 행동 요령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이 많은 비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지반과 토양이 젖어 있어도 작은 비에도 산사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축대 붕괴라든지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작은 비에도 참 아슬아슬한 곳인데 지금 당장 4일까지 예보되어 있는 비의 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앞으로의 비의 상황이라든지 바깥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좀 비가 약해졌을 때 좀 주변 지역에 좀 위험한 곳들은 없는지 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 안에서는 화장실에 하수관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좀 틈틈이 제거해서 하수구 물이 역류하는 것을 좀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좀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배수구를 막은 곳들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을 하셔서 더 이상의 좀 추가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변 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상습 좀 그 침수되는 어떤 구역들에 있는 곳에서는 좀 일단 앞으로 장기간의 비 예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좀 미리미리 좀 대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수시로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은 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긴급 구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상약이라든지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시 물품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까지 무섭게 내리는 광경을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할 정도로 대비를 해두는 게 부족한 것보다 나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기상 상황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하천과 교통 등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자체들은 불광천을 비롯해 16개 하천의 출입을 지난 2일부터 막고 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하천변을 살펴봤더니 여전히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천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수위가 순식간에 불어나 하천 내 고립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불광천 산책로로 내려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은평구가 불광천의 진입을 막기 시작한 건 지난 2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하천 범람 우려가 있어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우산을 쓰며 불광천변을 걷습니다. 하천 가까이에 앉아 불광천을 구경하기까지 합니다. 통행 제한선을 넘어 들어온 겁니다. 와서 여기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막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그냥 무조건 가. 위험하죠. 일단 위험한데 이 원주민분들 잘 수시로 다녀갔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익숙하게 다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3일 은평구의 일평균 강수량은 106mm. 평시에는 7.7m인 불광천의 수위가 3일 새벽 5시쯤 9.68m까지 올랐습니다. 교통통제 수위인 8.5m보다 1m 이상 상승한 겁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이 급격하게 차올라서 거의 돌계단 아랫부분까지 올랐습니다. 이곳 불광천은 하천과 산책로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갑자기 차오르면 산책로까지 덮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는 폭우로 인한 하천변 침수가 우려된다며 하천 산책로에 출입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유 지역으로서 수위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내 고립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천 진입을 좀 자제해 주시고. 지난 1일 도림천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 산책로를 걷던 80대 남성이 휩쓸려 숨졌습니다.
하천은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 범람할 수 있는 만큼 산책을 자제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부산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초 감사원은 특정감사에서 지하차도의 침수를 대비한 방제 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는데요. 취재 결과 가장 기본적인 CCTV 설치조차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초 감사원이 대도시권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자료입니다. 전국의 680여 개 공용 지하차도 가운데 80%가량이 부산 사고가 난 초량 지하차도처럼 500m가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41곳 가운데 40곳도 길이가 500m 미만이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12가지 시설과 기능,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 2010년 전면 침수된 광화문의 중앙 지하차도를 가봤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총 길이가 125m에 이르지만 지하차도 내부의 CCTV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지하차도의 CCTV 설치 규정을 강화했다면서도 서울 지역 160여 개의 모든 지하차도에 CCTV가 설치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설치돼 있거든요. 이상이 아무래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침수 시 출입 통제를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출입 통제라는 통제 장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그다음에 그 안에 차들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차들이 빨리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통신 설비라든지 이 정도가 그나마 꼭 필요한 설비고.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방제시설 설치 기준 미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540여 개 지하차도에는 소화기만 필수 방제 설비로 돼 있을 뿐입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의 월세 전환, 전세값 폭등 등의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속전속결입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핵심적인 내용부터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번 임차법이 졸속이라고 하는데 어느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은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임대인은 지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법이 1990년에 보면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는데 그때 당시는 약간의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임차법을 보면 임차 3법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에서 4년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5%인데 국민 전체가 지금 38%가 세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골자는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는 최대 4년 보장을 하고 또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한다는 건데 첫째로는 4년 뒤에는 전세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크고요. 또 실제로 거주를 오래 할수록 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세입자는 또 불리한 처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상 일을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4년까지 걱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 비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 측면으로 볼 때는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일 때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을 안 비워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곤란한 처지가 생길 것이고, 또한 대치동 같은 경우는 허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년 거주를 해야만이 또한 재개발 입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과세 또는 입주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청년주택을 지금 2030이나 이렇게 서울 시내 보면은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청년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러한 청년주택이랄까 임대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최근 부동산법에 항의하는 시위도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집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는 이득에 대해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세금 체계를 보면은 법인세를 보면은 정조세가 있고 준조세가 있어요. 그런데 준조세 같은 경우가 87%까지도 차지합니다. 즉 보면은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이번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정부에서 너무 과격하게 올려서 논란이 많은 건데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과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저항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책이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될 때마다 혼란이 거듭되다 보니 결국 원론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 부동산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거래가 안 되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부는 큰 칼 후들러 가지고 거래 안 되면 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되어야만이 없는 사람도 먹고 살고 세수도 늘어나거든요. 지금 보면 금융을 보자고요. 금융을 보면은 달러는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지금 제로 금리로 가고 있어요. 유동자금이 2,500조나 뭐 3,000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금융의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부동산에 있어서는 리츠를 살려줘야 되고 또한 이래 보면은 당분간은 집보다는 토지나 꼬마 빌딩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지 사흘 만에 초고속으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일단은 안정보단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는 지역 내 모든 무인 민원 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결제 서비스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삼성페이를 통해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운영하는 무인 발급기는 모두 34곳인데요. 이 중 법원 전용 기기를 제외한 3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부광역철도의 차량기지 확보와 연계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직 내 성차별과 성희롱 재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특별대책위원회에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합니다. 특위는 피해자 보호와 일상복귀 지원 방안,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자문합니다. 서울시는 또 5급 여성 공무원과 6급 이하 여성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를 꾸려 내부 성희롱 관행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전체 어린이집 5천여 곳이 오는 18일부터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원 명령을 내렸던 어린이집 5,420곳의 휴원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원 175일 만인데요. 서울시는 어린이집 방역과 청소 인력 등을 채용해 매일 교재와 교구를 소독하고
실내외 방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